자, 오늘이 17일 월요일이고요. 통상 2, 3일 전에 선고 기일을 알리는 점을 고려하면 내일 선고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할지, 또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변론이 내일 오후인 만큼 수요일 선고 가능성도 크지 않아 보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선고 가능성이 좀 유력하게 거론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서 변호사님, 지금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에서 가장 오래 걸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쟁점이 많고 여론이 갈라졌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더 숙고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일부 나옵니다. 지금 이제 제가 계속 누누이 말했지만 예. 노무현 대통령이 14일인데 노무현 대통령은 사실관계 다툼이 없다니까요. 예. 그냥 기자회견 하면서 우리 공화당이 승리를 자기 당이 여당이 이겼으면 좋겠다, 이 정도 발언이잖아요. 네. 그거 하는데 14일 걸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일단 공식 쟁점만 5개예요. 네. 계엄 요건부터 포고령이나 체포, 국회나 선관위 마비 있고, 그 전에 또 사전 절차적인 문제로 형법에 내란 뺀 거라든지, 또는 일사부재의 국회 2번 의결한 거라든지, 쟁점이 한 10개는 넘을 거예요. 네. 노무현 대통령이 아무것도 없어요. 법리 판단만 하면 됐어요. 중대하냐 안 하냐. 따라서 그때 14일 가지고 14일을 예견하는 자체가 저는 넌센스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격론이 벌어질 거다. 예. 이렇게 예측했고요. 저는 이번 주도 이게 쉽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순서를 보세요. 한덕수 대행은 탄핵만 있는 게 아니고 권한쟁의 심판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진짜 산수예요. 이건 산수입니다. 이재명 대표 산수를 못하냐 검찰이 그랬잖아요. 이거는 그냥 8명 재판관이 당신 200석이야 아니면 이게 151석이야 손 들어봐 이러면 끝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누가 대행인지, 지금 최상목이 적법한 대행인지 한덕수 총리가 대행인지, 이 대혼란을 하루에 한번 결정할 걸 이제까지 몇 달 동안 안 내리고 있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헌재가 요거 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요. 당연히 한덕수 대행부터 선고하는 게 19일 날 또 종결했잖아요. 예. 종결도 내용도 간단해요. 저는 이번 주에 한덕수 대행하고요. 대통령은 좀 더 숙고해서 3월 말이나 4월 초나 이렇게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다고 봐요. 재판관들의 이렇게 숙고가 길어지면, 장 변호사님, 네. 선고가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도 지금 언급하셨는데, 이렇게 되면은 혹시 다음 주 수요일 네. 26일에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예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진 않다고 보세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예. 보고요. 이재명 대표의 이런 사법 스케줄과 윤석열 대통령은 무게감도 다르고 서로 상호적으로 한번 봐야 된다거나 이럴 수 있는 쟁점 사안들이 아닙니다. 네.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왜 그렇게 좀 종전의 두 전직 대통령의 사례보다 길어지느냐. 네.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나 많은 쟁점을 또 문제 제기를 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절차에 대해서 피청구인이 절차적인 어떤 이 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형사 재판이 계류 중일 때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중지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되지 않았다. 형사 기록을 갖고 온 부분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었다. 여러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전직 대통령의 사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장면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로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상 제대로 판단하지 않으면 또 불복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주는 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점검하는데 이게 하나하나의 사안이 어떻게 보면은 좀 논의와 평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지는 걸로 이해가 되는 측면은 있지만 예. 그 논의라는 것도 사실 저 개인적으로 무리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만 특혜를 받을 수는 없어요. 형사 기록이 오는 것도 지금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이후에 모든 피청구인들 마찬가지로 다 증거로 현출돼서 헌재가 판단의 근거로 삼았었습니다. 거기에 왜 윤석열 대통령만 예외가 돼야 됩니까? 그리고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라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우리는 먼저 헌재 심리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절차적으로 그리고 피청구인의 방어권, 동일한 증인을 2번씩 불러주는 사례 찾기 어렵습니다. 예. 이보다 더 어떻게 보장을 해주는 걸 원하는 건지 의문이고, 그렇다면 이번 주 안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경제는 쪼그라들고 정치적인 불안정성과 유동성이 대한민국 경제까지 직격하고 있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한 평가까지도 저는 헌재가 새기고 이번 주에 결론을 내려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이번 주를 넘기면 더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요, 경찰이요,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주변
100m 이내를요, 소위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문 바로 앞에서는 이 탄핵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는데 이게 1인 시위라고 주장하면 규제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더라고요. 근데 무엇보다 문제는 그 내용이 좀 과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건데 또 이제 한 언론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때보다 더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표현까지 지금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도 좀 나서서 메시지를 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드는데 어떠세요? 지금 이제 가장 애매한 게 그 세 개가 있어요. 집회냐, 1인 시위냐, 그다음에 기자회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 세 가지 구별이 어려워요. 옛날에 그 조원진 우리 공화 대표도 기자회견 하다가 집시법으로 또 처벌된 예도 있고요. 기자회견이라고 하는데 막 시위를 하거나 또 화형식도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 한계가 애매해요. 1인 시위도 여러 명이 1인 시위를 가장해도 저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단체가. 따라서 이제 판단은 어려운데 제 말은 그런 게 그때 박근혜 대통령 때 네 분이 안타까운 죽음이 네 분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불행을 막기 위해서 뭐 정치권도 저는 역할이 필요하죠. 그러면 이게 특히 민주당은요 총력전을 지금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여의도에서 8.5km 광화문까지 걸어가면서 막 계속 하고요. 네. 당이 뭐 단식 들어간 사람도 꽤 있고요. 삭발도 많고요. 뭐 국민의힘에도 개별 의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 근데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하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국민의힘은 권영세,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냥 승부한다. 예. 이러면서 그냥 관여를 안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물론 지지층이 또 비판도 많지만 제 말은 양쪽 다 약간의 문제는 있을지 몰라도 민주당이 훨씬 더 동료, 당 차원에서 오히려 그 탄핵을 독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 차원에서 그 지도부들 위주로 너무 이런 동력이 강한 거 아닌가. 국민의힘의 개별의 행동과 좀 비교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좀 내는 것도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민주당 의원들이 삭발했습니다. 예. 단식하고 있습니다. 이게 위협이 됩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어떻게 했습니까? 헌법재판관들 출근할 때 본인들 메시지를 소리 높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뭐 삼보일배를 조국 혁신당이 하고 이런 것과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이 톤을 동일선상에서 평가할 수 있나? 저 동일선상에서 평가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헌재 앞이 완전히 마비 상태죠. 그 인근에 일상을 사시는 분들, 학생들, 주민들, 장사하시는 분들 일상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우리는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물러서지 않겠다. 그 긴장도가 누구한테 더 큰 겁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들이 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똘똘 뭉치고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앞전에서 말씀 나눈 것처럼 승복 메시지는 시민들을 향한 부분도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지금 뭐 목숨을 내놓겠다, 어떻게 하겠다 아주 과격한 발언을 내놓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한테 드리는 메시지도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만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라. 네. 사회적으로 대한민국이 이 위험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이 부분과 관련해선 승복할 테니 여러분들은 일상을 사시라라는 메시지를 왜 못 냅니까? 예. 이걸 민주당이 삭발하고 단식하는 거 물론 비판의 메시지 낼 수도 있습니다만 동일선상에서 너희가 무리수를 두니까 우리는 괜찮다? 아니요. 이걸 어떻게 또 무리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요.